안녕하세요. 일상을 영화같이 담는 용쌤입니다. 유튜브에서 정말 어려운 컨텐츠인데 그런데도 인기 있는 컨텐츠가 바로 브이로그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포기하는 컨텐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재미없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미없는 브이로그를 좀 더 재밌게 그리고 고퀄로 끌어올려줄 촬영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도 소니 α7C와 함께한 영상이고요. 무조건 광고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맞잖아. 이 광고에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광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 짧고 굵게 빠르게 α7C를 추천하는 이유 5가지 말씀드리고 바로 브이로그 촬영 팁들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큐. 첫 번째, 디자인이 예뻐요. 두 번째, α7C는 원핸드 컴팩트 풀프레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슬로건에 맞게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세 번째, FHD를 즐겨 사용하는 저에게 4K에 발을 들이게 한 녀석이 바로 α7C입니다. 4K 24p 100Mbit 말고 60Mb로 촬영하면 용량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고 높은 화질 때문에 결국 저는 4K 24p 60Mb를 사용할 것 같네요. 네 번째, AF 성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카메라의 AF 성능을 잘 믿지 않아서 주로 MF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α7C의 경우 AF를 완전히 믿어도 될 만큼 그 성능이 매우 좋았는데요. 누구나 다 하는 AF 테스트를 저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해요 스위블 액정. 광고 끝. 죄송. 이렇게 광고를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브이로그 촬영 팁을 설명하고 제가 3주간 α7C를 사용하면서 촬영할 때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세팅은 다른 카메라에도 대부분 적용되니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 왜 이러는 걸까요? 브이로그 촬영 시 저만의 고급 팁들을 정리한 영상이니 먼저 꼭 끝까지 봐주시고 이렇게 구독. 가장 먼저 제가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촬영할 때 최대한 팔꿈치를 이렇게 붙이고 몸을 움직여서 촬영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손떨림 없이 뭔가 시네마틱한 느낌의 무빙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무빙을 줄 때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세 번째는 좌우로. 네 번째는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건데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메라 무빙입니다. 근데 자세가 좀 지금 웃고 있죠. 삼각대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때 삼각대를 놓고 4K로 촬영해서 나중에 편집할 때 FHD로 편집하면 이렇게 화질을 유지한 채 확대를 할 수 있어서 영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놓고 찍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안 돼요. 피사체가 뭐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장면을 보면 뭐요? 사진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면 안에 뭔가가 움직이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감성적이죠. 현타. 영상 촬영할 때 흔들림 없이 촬영해주세요. 간혹 일부러 흔들린 영상을 쓰기도 하는데요. 뭔가 불안한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극도로 흔들리게 찍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브이로그가 극도로 불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흔들리더라도 자연스러운 손떨림 효과면 충분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꿈치를 최대한 붙이고 문워크 하듯이 스무스하게 움직여주면 하나도 안 흔들리는, 엄청 흔들리네요. 이렇게 흔들렸어도 편집 프로그램에 와서 워프 스테빌라이저 효과를 적용하면 이렇게 손떨림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소니 α7C의 경우 카메라 바디 내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메뉴에서 스테디샷을 온 해주면 손떨림을 방지해주되 핸드헬드의 고유의 맛을 살린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사진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진은 포커스와 구도만 잘 잡으면 된다. 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커스와 구도를 잘 잡는 것만으로도 고퀄 브이로그 영상을 만드는데 절반 이상을 한 겁니다. 요즘 카메라들은 AF 성능이 정말 좋아졌으니 잘 활용해야겠죠? 저의 경우 기본적으로 초점 영역을 중앙으로 해놓습니다. 장면을 찍을 때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중앙으로만 배치하면 포커스가 맞아 편하더라고요. Inside my mind
Instead of trees, the kids were 알파 7C에서 이렇게 사람을 우선으로 포커스를 잡는 기능과 눈을 트래킹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적극 활용하고요. 초점 영역을 와이드나 존으로 하면 인물의 포커스를 잡는데 더욱 좋더라고요. 또 저의 경우 이렇게 포커스를 이동하는 장면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방법은 쉽습니다. MF로 설정하고 앞에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춘 뒤 뒤에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MF를 사용할 때 이렇게 피킹 모드를 사용하시면 포커스를 좀 더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Yes, it brings us back together. Though sometimes 그런데 알파 7C의 경우 초점 전환 속도를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전환 속도를 저속으로 하고 초점 영역을 중앙으로 합니다. 그리고 앞에 피사체부터 이렇게 서서히 이동시키면 포커스가 서서히 뒤에 있는 피사체에 맞게 됩니다. 알파 7C에서는 MF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I'm alive. 어쩌면 카메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들은 모두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카메라는 빛의 예술이다. 용쌤. 이렇게 쓰면 뭔가 있어 보인다는. 셔터 스피드는 영상을 촬영하는 프레임 수에 곱하기 2를 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4K 24p로 촬영한다고 했을 때 24 곱하기 2는 48이죠. 그럼 48에 가까운 숫자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48이면 50분의 1초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60p면 125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저는 셔터 스피드는 가능하면 고정으로 해놓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약간만 올리거나 내리는 정도죠. 조리개는 개인적으로 뒷배경을 날리는 것을 좋아해서 최대로 개방하는 편입니다. 조리개 값을 낮추면 밝아지고 뒷배경이 더 잘 날아가고요. 조리개 값을 높이면 어두워지고 뒷배경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피사체에 집중하고 싶고 아웃포커싱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리개 F 값을 최대로 개방하고 피사체에 최대한 가까이 가면 아름다운 아웃포커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SO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ISO 값이 낮으면 어둡지만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ISO 값이 높으면 밤에도 밝게 찍을 수 있는 대신 노이즈가 발생하죠. 그리고 저의 경우 ISO의 오토를 자주 활용하는데요. 이렇게 최소 ISO를 가장 낮게 하고 최대 ISO 값을 1600 정도까지만 합니다. 1600 넘어가면 노이즈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알파 7C의 경우 풀프레임으로 노이즈 억제력이 뛰어납니다. 좋아, 홍보 자연스러웠어. A whole lot more. Yes. 카메라는 빛의 예술이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양, 즉 노출값을 잘 잡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 때 있죠. 분명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컴퓨터에서 영상을 확인하면 밝아서 다 날아갔거나 너무 어두워서 보정 자체가 힘든 경우 적정 노출을 잘 잡고 촬영해야 색 보정도 잘 되고 깨끗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퀄 브이로그 촬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노출을 잘 잡고 촬영하기입니다.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노출을 잡는 게 좋은데 저는 제브라 패턴과 히스토그램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메뉴에서 제브라 패턴을 켜줍니다. 제브라 패턴은 설정한 밝기 영역을 이렇게 빛금으로 알려주는데요. 만약 인물을 찍을 때는 저는 제브라 패턴을 70으로 설정하여 인물의 제브라 패턴이 나오게끔 밝기를 조절하면 미드톤과 밝기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제브라 패턴이 없는 카메라도 있죠. 하지만 히스토그램은 대부분 있습니다. 노출을 잡을 때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의 적절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밝기 부분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밝게 날아가게 됩니다. A whole lot more. 반대로 어두운 면이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검게 날아가죠. 이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 히스토그램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세팅을 하며 촬영하는데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어두운 부분을 더 표현해야 한다 할 때 밝은 곳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파 7C처럼 좋은 카메라라면 일명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곳을 잘 압축하여 모두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S로그나 HLG 같은 픽처 프로파일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자연스러웠어. 이건 제 영상들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겁니다. 촬영할 때 제발 이렇게 한 곳에서 쭉 찍지 마세요. 이 한 장면을 찍더라도 다양한 화각과 구도로 촬영을 합니다.
Rainy days don't seem so. 그리고 브이로그의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또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맞춰 찍지 마세요. 물론 실제 사람의 시선에 맞는 장면이 가끔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시선에 맞춰 찍은 장면은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앵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선을 우리의 실제 시선대로가 아니라 살짝 틀어보세요. 위에서도 찍어보고 아래서도 찍어보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개인적으로 로우 앵글, 즉 아래서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우 앵글은 뭔가 시네마틱한 느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쯤에서 고급 꿀팁을 드리자면 다양하게 찍을 때 화각을 달리해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쏘미 모비를 촬영해 볼게요. 모비를 기준으로 일단 넓은 화각으로 멀리서 찍어주세요. 카메라에 무빙을 주면 더욱 좋겠죠. 넓게 찍을 때는 풀프레임 기준 24mm 정도면 좋습니다. 자, 이쪽 면을 멀리서 찍었다면 반대쪽에서 정말 가깝게 해서 찍어봅니다. 이때 55mm 정도 화각의 렌즈를 사용하면 좋아요. 55mm 화각은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아까 멀리서 찍은 곳과 가까이서 찍은 곳의 중간 부분에서 중간샷을 찍어보세요. 이때 35mm 화각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걸 이어붙이면 이런 느낌입니다.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한 장면만 보여주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화각으로 찍은 것들을 잘 배치해서 보여주면 브이로그의 몰입감이 확 살아납니다. 그 다음 다양한 화각에서 찍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구도를 잘 잡는 팁입니다. 구도 잡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에서 눈금 표시를 켜주세요. 저는 대각선, 사각선 눈금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풍경을 찍을 때 반드시 수평을 맞춰주세요. 수평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영상이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외도 있어요. 좀 다이나믹한 느낌의 영상을 찍고 싶을 때 가끔 수평을 아예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평을 맞춰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 내 수평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물을 찍는 경우라면 인물을 기준으로 인물이 바라보는 곳을 조금 넓게 촬영해주세요. 만약 인물이 정중앙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렇게 정중앙으로 잡습니다. 사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모빌을 볼게요. 이 모빌이 대략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죠? 네, 왼쪽이죠. 그럼 왼쪽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서 찍으면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예쁜 구도로 촬영이 됩니다. 이건 역시 예외가 있어요. 예외인 상황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예술적 표현에 따라 기본적인 틀을 깨도 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어. 수평을 맞추는 것, 인물의 시선 쪽을 조금 넓게 하는 것, 그리고 중앙일 경우 중앙에 배치하는 것 많이 찍어보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화각과 다양한 방향, 좋은 구도로 촬영하는 것은 여러분의 브이로그 영상의 퀄리티를 매우 높여줄 겁니다. 한번 대형 브이로그 채널 영상들 봐보세요. 다 그렇게 찍습니다. Rainy days. 이렇게 오늘은 브이로그 찍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연습하면 이것도 감이 생기고 실력도 늘더라고요. 정리하면 카메라에 움직임을 주거나 삼각대를 활용하여 찍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를 조작하여 적정 노출로 촬영하고 다양한 화각과 구도로 촬영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지켜서 촬영한다면 여러분의 브이로그는 정말 재밌는 브이로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알파7C로 촬영하면 컴팩트한 크기로 고퀄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카메라고, 저도 체험단 기간이 끝나면 바로 알파7C 구매할 예정입니다. 은근슬쩍 알파7C를 홍보하고 이렇게 용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네마틱 영상과 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강요는 아니고요.